겨우 1도 올랐을 뿐인데 왜 전 세계가 인류 최후의 날이라도 온 것처럼 이토록 떠들썩할까요? 우리 집 거실 에어컨 온도를 1도 조절하는 건 눈 깜빡인 만큼이나 사소한 일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이 1도는 인류 문명의 기초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입니다. 한 물리학자는 이 사소해 보이는 온도 변화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 기묘한 그림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아름다운 밤바다나 평화로운 섬의 실루엣처럼 보이는 이 예술작품은 사실 지구의 비명이 담긴 도표입니다. 기후 아티스트 엘리사 싱어는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복잡한 그래프를 우리 눈에 익숙한 풍경화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림 속 부드러운 곡선 뒤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기후위기의 지표들이 날카롭게 숨겨져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숫자부터 체크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1도의 의미를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는 매일 5도에서 10도씩 춤을 추지만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온도 변화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5,5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지구의 온도는 약 5도에서 6도 정도 상승하며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만 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도가 오르는데 대략 4,0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은 이 4,000년의 숙제를 단 100년 만에 해치우고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속도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 거대한 엔진을 억지로 돌리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엄청난 열 에너지를 우리에게 익숙한 수치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지구가 흡수한 과잉 에너지는 매초 원자폭탄 4개가 동시에 터지는 위력과 맞먹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선 1초마다 4개의 원자폭탄급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이 한 일이라고? 지구는 원래 스스로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거 아니었어? 2007년 영국 BBC에서는 지구온난화는 대사기극이다라는 충격적인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방송사에서 내놓은 이 주장은 당시 수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온도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 변화의 주범은 인간이 아니라 저 멀리 우주에서 타오르는 태양의 활동 때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구는 자연스럽게 뜨거워지고 바다가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과학적 근거가 탄탄해 보이는 이 주장은 당시 기후회의론자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를 써봤자 저 거대한 태양의 변덕을 어떻게 이기겠어? 라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 도발적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씩 데이터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대한 사기극에 속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주범이라는 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걸까요? 이 거대한 진실 게임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의심 많은 물리학자가 왜 결국 기후위기라는 불편한 진실을 믿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근거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단순히 온도를 낮추자는 구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치적인 인간의 욕망이 얽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과학의 시선으로 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과연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공포 마케팅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경고일까요? 우선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흔히 온실가스를 절대적인 악당이나 독극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체온을 지켜주는 고마운 담요와 같습니다. 만약 지구상에서 온실가스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급격히 떨어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얼음 행성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담요가 너무 두꺼워지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서 태양 책임론이라는 강력한 반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정밀한 관측 데이터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난 50년간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오히려 미세하게 감소해왔습니다. 태양은 예전보다 덜 뜨겁게 지구를 비추고 있는데 지구의 온도는
오히려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자연계의 동물과 식물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수천만 년 동안 정교한 균형을 이루며 순환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변수를 계산기에 넣고 수없이 두드려 보았지만 인간의 개입 없이는 지금의 온도 상승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지난 30년간 발표해온 보고서들은 그 불확실성을 좁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990년 1차 보고서 당시만 해도 과학자들은 온난화가 인간 때문인지 확실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쌓이면서 2001년에는 확률이 66%로 이후 90%, 95%를 거쳐 최근에는 99% 이상의 확신으로 범인은 인간이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과학에서 99%라는 수치는 사실상 논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를 구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구가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지구 46억 년 역사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던 적도, 온 세상이 얼음으로 덮였던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가혹한 환경 변화가 와도 지구는 꿋꿋이 살아남을 것이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그 틈새를 메울 것입니다. 진짜 위기에 처한 것은 지구라는 행성이 아니라 지금의 쾌적한 기후에 최적화된 우리 인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멸종이 일어날 때마다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던 최상위 포식자들은 단 한 번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인 호모사피엔스에게 기후위기는 곧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경고등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물리학의 법칙을 따라 추적해 볼까요? 스마트폰의 전기는 벽면 콘센트에서, 그 전기는 전선을 타고 거대한 발전소에서 옵니다. 화력발전소라면 수억 년 전 땅속에 묻힌 식물들이 썩지 않고 쌓여 만들어진 석탄을 태워 물을 끓입니다. 그 식물들은 살아생전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며 자신의 몸집을 키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전기는 수억 년 전 태양이 보내준 에너지를 석탄이라는 형태로 보관했다가 꺼내 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에너지를 변환할 때마다 반드시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다시 빛이나 운동에너지로 바꿀 때마다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비용 중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는 찌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찌꺼기에 대한 책임이 전 세계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배출량만 따지면 중국이나 인도가 주범처럼 보이지만 누적된 총량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를 이만큼 뜨겁게 만든 주역은 미국과 유럽 등 현재의 선진국들입니다. 1도 상승이라는 결과값은 지난 수백 년간 서구 열강이 뿜어낸 탄소의 누적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똑같은 탄소 절감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여기서 과학의 영역은 멈추고 인간 사회의 복잡한 정치와 외교, 그리고 이기심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 온난화는 진실이지만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차가운 데이터보다 뜨거운 욕망의 충돌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물리학자가 던지는 아주 서늘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가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해 지구는 전혀 위태롭지 않습니다. 지구는 지난 46억 년간 지금보다 훨씬 뜨거운 불덩이였던 적도, 행성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던 적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지구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온화한 기후에 겨우 적응해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위기인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대규모 기후변화가 닥쳤을 때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던 최상위 포식자가 살아남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인 호모사피엔스에게 1도의 상승은 곧 종의 생존을 건 도박과 같습니다. 이 도박이 더 위험한 이유는
이 위기의 책임이 전 세계에 아주 불평등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탄소 배출량만 보면 중국이나 인도가 주범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후 위기는 누적된 결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지구를 뜨겁게 달군 탄소의 총량을 따져보면 미국과 유럽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배를 불린 건 선진국인데 이제 막 밥상을 차리려는 개발도상국에 지구를 위해 구무라고 하는 격입니다. 교수는 이 지점이 바로 기후위기가 과학을 넘어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문제인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풍요를 누린 나라들이 더 큰 희생을 감내하고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공조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복잡한 셈법을 떠나 우리 개인이 마주해야 할 물리적 진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에너지를 변환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마다 반드시 쓰레기와 열이 발생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대안이라지만 이건 역시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얼마나 덜 쓰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는 것, 그것이 과학기술이 대안을 찾을 시간을 벌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전등을 끄고 원시인처럼 살자는 뻔한 도덕책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기업의 기술 혁신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소비의 총량을 줄이기로 마음먹는 순간 정치와 외교의 지형도 비로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1도가 올랐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기보다 그 1도를 멈추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물리학은 지구온난화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구는 하나뿐이고 우리는 이 거대한 행성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없을 위험한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연대와 지혜로 스스로를 구원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잃는 것은 사소한 편리함이지만 얻는 것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내가 무심코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지 한 번만 떠올려 봐 주십시오. 그 짧은 생각이 우리를 막연한 공포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끄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나만의 선명한 지식 구조로 재조립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 채널 생각의 구조공학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세계관에 새로운 균열과 통찰을 만들어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년 뒤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진실을 외면한 세대가 아니라 용기 있게 멈춰선 세대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과학이 주는 경고는 차갑고 날카롭지만 그 해답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손길은 따뜻한 연대여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고민한 작은 실천이 뜨거워진 지구를 식히는 가장 강력한 물리학적 상수가 될 것입니다. 이 뜨거운 논쟁의 끝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은 결국 인간과 지구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오늘 당신이 끈 전등 하나가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증명하는 가장 고결한 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책임을, 이기심을 넘어 공존을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